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오늘장 이슈 분석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가 나왔습니다. 그 골자는 미국은 대만산 제품의 관세를 좀 낮춰주겠다라는 거고, 대만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TSMC가 이 무역 협정이 아니더라도 워낙 AI 칩 수요가 강해서 계속해서 이 애리조나 위주로 좀 투자를 늘려가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결국 시장이 걱정하던 AI 버블에 대한 건 좀 잠재워지고 다시 반도체 기술주 갈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실적이 좀 좋게 발표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율, 대만과 미국과의 이제 상호 관세율 협정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긍정적 기사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만은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2,500억 달러 규모로 직접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가 체결이 되면서 상호 관세율이 15%로 낮아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15%라는 기준은 이제 한국, 일본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만으로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한국은 한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의 투자 조건이 있고, 대만은 그거보다 더 적은 2,500억 달러. 물론 GDP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규모로 투자도 약속받으면서 관세도 낮추는 효과를 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TSMC에 국한돼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은 애리조나주의 반도체 공장을 6개를 이제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도 더해 있고, 거기에다가 5개를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추가로 증설할 계획이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제조업을 미국 내에서 해라라는 어떻게 보면 강한 압박에 TSMC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대만 반도체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반도체를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이제 기술 협력도 심화하며 핵심 신흥시장에서 미국 리더십을 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하는 바를 거의 다 이루어졌고, TSMC도 그에 상응하는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요약을 좀 드리는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TSMC 실적 나오고 나서 반도체 장비주 뭐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와, 이걸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되나, 또 뭘 들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PB님의 또 반도체 섹터 내 탑픽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방금 아까 저희서 히트맵에서 보셨듯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워낙 좋은 회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브로드컴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네. 다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알려진 회사 외에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런 정부 정책적으로 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좀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텔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잊혀진 회사로처럼 보고 있다가, 인텔이 이제 정부 지분 효과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뭐 9거래일 정도가 지나갔는데 6거래일이 이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주가가 지금 48달러를 넘어서 50달러 수준에서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36달러에서 오르게 된 거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SNS를 굉장히 잘 활용하게 됩니다. 잘 활용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언급을 한 번씩 하는 게 미국 정부가 주주인 인텔이라는 표현을 이미 한번 사용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 회사를 좀 어떻게 보면 보호할 수도 있고, 또는 좀 긍정적인 정책으로 밀어줄 수도 있는,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을 보아하면은 인텔이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특히 이번에 실적도 아마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쁘게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현상도 아마 다른 여타 반도체 업체들과 아마 그 차트 모양도 유사하게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도 인텔 주가 입장에서는 좀 낮은 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 또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리프탄 CEO가 백악관에서 셀카 찍어서 올린 다음에 또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텔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또 오늘장 이 장 영향을 주고 있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발전소 자금 유치를 위해서 긴급
긴급 경매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걸 좀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어쨌든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정용 전기료는 좀 낮춰주기 위해서 빅테크가 전기료를 부담해라 뭐 이렇게 약간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 결국 전력 수요는 많다라는 건데 PB님께서 에너지주, 전력주 계속해서 좀 좋게 보실까요? 네, 일단 트럼프가 지금 전기 쪽에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올 초부터, 작년 말부터 전기료 관련해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작년 선거에서 관련됐던 주지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제 아마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가 많은 지역에서 전기료가 함께 오르는 아마 그런 거 불만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 이제 AI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해서 기술 기업들이 이제 신규 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이제 긴급 경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전력 시장에서 전기 요금이 급등한 데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전력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직접 개입하는 모습이다. 결국에는 이제 전력 발전소를 지어라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PJM 인터커넥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 시장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뉴저지에서 켄터키 주까지 13개의 주에서 한 6,500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최대 전력 도매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발전소에 대해서 15년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직접 입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긴급 경매인데 결국에는 지금 데이터 센터 또는 AI 반도체 쪽에서 전력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AI 빅테크 회사들은 15년 장기 전력 공급이 굉장히 절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전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이제 신규 발전소나 이런 인허가, 설계, 건설까지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당장 결국에는 발전 설비의 경우에는 핵심 장비 공급망도 이미 병목 상태에 있다.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발전소 긴급 경매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지금 좀 무리수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전력 발전소를 짓는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제안을 함으로써 좀 AI 빅테크 회사들의 돈을 활용해서 전기료를 좀 낮추려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또 전력 발전소를 지원하는 그리고 전력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이 소식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장에서도 지금 프리마켓상에서 G버노바 같은 가스터빈 이 원전 쪽이 4%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좋게 보면 될까요? 아니면 또 눈여겨보는 다른 종목이 있으세요? 네, 일단 전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G버노바가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이고 좀 관심을 가져보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가 프리모리스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티커가 PRIM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에서도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 말부터 좀 조정의 모습을 보였고 다시 한번 1월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에너지 설비 또는 뭐 발전소 설비를 AS하거나 건설하는 이런 업체들이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마도 올해 중간선거,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전까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제조업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오는 회사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나올 수 있고 특히 이번에는 지금 전력 AI 반도체를 크게 키우려다 보니까 반대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작은 저항이 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력 설비를 늘린다거나 또는 발전소 설비를 제한을 좀 풀어주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나 저장 관련 건설 유지 보수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 중에 PRIM도 하나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지난 방송에서 플루언스 에너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건 또 저장 장치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프리모리스 서비스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종목 하나 픽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프리마켓 특징주에서 이야기를 했던 종목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노보노디스크는 오르는 반면 릴리는 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0.5% 하락을 하고 있고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일라일릴리가 이 비만약 승인이 좀 미뤄졌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좀 타격을 받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때가 과연 들어갈 기회인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바이오 회사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시기에 주가가 빠지는 모습 좀 이례적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구용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이라고 그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승인 결정이 좀 늦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당초 3월 말로 예정되었던 오포글리프론의 승인 여부를 4월 10일로 연기했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었는데 살펴보신다면 3월 말로 두루뭉술했던 날짜가 4월 10일로 픽스된 거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3월 말까지 승인 예가 나올 거였는데 4월로 미뤘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빠르게 심사를 마치는 이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으로 포함이 됐었는데 비만 치료제가 이제 뭐 주사제와 달리 뭐 하루에 한 번 먹는다 이거는 지금 노보노디스크 쪽에서 나온 경구용 위고비 필과 같은 효과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 심사 연기가 최근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위고비가 승인을 획득하게 되면서 시장 선정 우려가 좀 커지는 바람에 일라일릴리가 노보노디스크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다만 아직까지도 이 기사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결정이 단순한 행정적 절차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듯이 그냥 날짜를 정해준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안정성 데이터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는 아직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먼저 지금 시장에 진입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예상보다 약 2주 정도가 좀 늦춰진 거겠죠. 여기서 이제 더 늦춰진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 섞인 시선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존에가 3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4월 10일 정도로 발표가 미뤄졌거든요. 사실 뭐 한 달도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정도인데 지금 일단은 우려 섞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던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노보노디스크 지금까지 좀 흐름을 보면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노보노디스크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일라일릴리가 더 좋은 약 들고 따라오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런 걸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피디님? 일단 관련된 주식 중에는 당연히 노보노디스크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노보노디스크를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이미 위고비 필, 위고비 알약이죠. 먹는 비만 치료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2030년 전체 GLP-1이라고 불리는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 시장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차트 모양을 보시다시피 작년 연말 넘어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상시험 결과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 경우에는 주사 치료와 동일하게 동등한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먼저 알약으로 나온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격도 149달러까지 판매되고 이후에는 199달러 정도, 한 200달러 이하로 판매가 되고 있고 고용량은 299달러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접근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비만약을 구매하는 젊은 층과 남성층이 기존 주사제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저항을 좀 먹는 걸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030년에는 거의 1,500억 달러, 약 221조 원에 달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노보노디스크는 과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제 약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공급 부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라일릴리에게 늦게 나온 일라일릴리에게 시장을 일부 내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초기 공급 안정화를 좀 중점을 두지 않을까 이와 관련된 홍보 기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라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로 헬스케어 이야기 마무리를 해보고 사실 요즘 뭐 헬스케어 섹터도 그렇지만 시장을 보면 원자재 쪽이 이게 워낙 난이도가 높아서 그렇지 자꾸만 시선을 빼앗습니다. 금, 은, 구리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존이 구리 관련된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구리 기업인 리오틴토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아마존 입장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아마존이 구리광산을 선점했다. 주가 양방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에서는 아마존이 일단 10년을 내다본 어떻게 보면 투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일단은 리오틴토라는 구리광산 회사와 2년간 구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애리조나주 동쪽에 있는 광산인데 이 광산이 구리가 약간 저급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세균과 산을 이용해서 구리를 추출하는 뉴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실력이 늘어났다라고 알려져 있고, 구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마존에서 먼저 구리 광산을 선점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구리 선물 가격도 이제 40% 정도 올랐고 이달 들어서도 추가 상승을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오틴토라는 회사에서도 이 뉴턴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구리의 생산을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이는 데이터 센터를 과연 하나 이상을 가동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사실 약간 아직은 의문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행보는 구리 광산을 선점해서 구리를 좀 안정적으로 받으려는 거지만, 다만 지금 요번에 계약한 리오틴토라는 이 광산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하나 이상을 가동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구리는 산업용 수요도 같이 붙어서 더 강력해 보이는데 금, 은을 따라가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구리라던가 아니면 뭐 구리 광산 종목이라도 좀 담아보는 게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구리는 보통 한국에서 투자하실 때는 구리 자체 원자재 ETF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 시장에는 아예 광산을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프리포트 맥모란 FCX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구리 가격이 1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 구리 생산 업체 중 하나인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도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리가 3개월물 가격 역시 43% 정도 올랐고, 프리포트 맥모란 주가도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4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전례 없는 구리 수요 확대로 인한 어떻게 보면 수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결국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게 된다면은 여기에도 구리가 들어가지만 전력망을 이제 결국에 전기를 끌어오는데 더 쓰이기 때문에 구리가 더 많이 필요한 건 이 다음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기를 생산을 했으면은 그 전기를 받아낼 때 구리가 다시 더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까지 저희가 제조업만 생각했지만 이제 전기 쪽에서도 구리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프리포트 맥모라는 특이하게 구리 외에도 금광산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수혜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인도네시아의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 금광산인 그라스버그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체 매출액에서도 구리가 한 74%, 금 비중도 한 17%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프리포트 맥모라는 저희가 생각하는 비철금속 원자재 회사 중에 가장 좋은 회사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원자재 슈퍼사이클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조정이 관련 시장에서 이제 거품을 좀 안정시키면서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우상향을 그리는 모습. 좀 차트 모양을 보시면 한 번 정도 저기 많이 빠지는 텀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곧 빨리 전고점을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무역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면은 닥터코퍼라고 불리는 구리는 주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종목이 진짜 요즘에 뉴몬트랑 같이 묶여서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거든요. 오늘같이 좀 빠질 때 들어가 보는 전략도 괜찮을 거라고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리포트 맥모란 구리 기업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또 다음 주면 메인 어닝 시즌 둘째 주에 접어들게 됩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 미리 좀 봐야 하는 기업이 있다면요? 네, 일단 저는 존슨앤존슨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다음 주 23일 정도에 발표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JP모건 헬스케어가 이번 주에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존슨앤존슨은 이제 글로벌 제약바이오의 투자 행사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5에서 7%의 매출이 성장할 것을 자신한다는 이제 CEO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재확인하게 되었고, 지난해 이미 성장 사이클이 시작된 만큼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우수한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 함께 나오게 되어서 메디슨 레이저, 종양학, 면역학, 신경과학 이런 6가지 핵심 영역을 제시하면서 장기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목표로 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당장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 앞에서 컨퍼런스에서 CEO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아마 그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아마 시장 예상치의 상단 또는 상회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실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은 210달러 언저리에서 투자를 기회를 받을 수 있다면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이번 컨퍼런스에서 자신감을 비췄기 때문에 다음 주에 뒤통수를 때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지금 좀 빠질 때 한 210달러 정도 부근에서 들어가 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로 아쉬우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종목 얘기 들어볼까요? 실적으로요? 네,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 어떤 거 좋을까요? 네, 다음 주에 GE라는 회사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쪽, 어떻게 보면 우주 방산 쪽에 관련된 회사들은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GE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엔진이나 방위 및 추진 기술, 그리고 이쪽에서 좀 주가 생산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이 저희가 예상한 부합한 만큼만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도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방산주 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자,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